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잘 지냈고요. 한 일주일 동안 일도 하고, 이제 또 연휴 기간도 있어서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어린이날도 있고, 이제 근로자의 날도 있고 이래서 조금 많이 쉬었는데, 역시 쉬었더니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한결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5월은 또 날씨가 좋아서 그냥 집 앞에 있는 동네만 한 바퀴 돌아도 기분이 좋고, 연휴에 비가 좀 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자유롭게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5월도 되고 했는데 이제 또 두 번째 시간이긴 하지만 또 막상 하려고 하니까 또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사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엑셀로 하는 방탈출을 했었어요. 이것이 제가 사실 방탈출을 엄청나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때 유행했을 때 코로나 전이죠. 유행했을 때 친구들이랑 여러 번 하기도 했고 또 그 추리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도 많이 했고 또 유행이다 보니까 호기심에도 해보고 몇 번 해봤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탈출을 못하게 됐죠. 그리고 한참 잊고 있었는데 인터넷을 하다가 엑셀로 방탈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엑셀로 어떻게 방탈출을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항상 그렇듯이 북마크 해놓고 있다가 이제 이번 주에 좀 시간이 많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5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하나씩 했고 첫 번째 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어디에 입력을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걸 파악하는 데 한 5분 10분 조금 더 걸렸던 것 같고 나머지는 그 엑셀 방탈출 만드신 분들의 예상 시간에 거의 비슷하게 끝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하루에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5개를 매일 1시간씩 하는 게 낫지 한 번에 막 5개를 연달아 하면 물론 재미는 있겠지만 이제 인생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짬을 내서 일부러 했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형사가 이제 있었던 살인사건의 뒤를 찾아가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큰 스토리는 사실 얘기해도 스포가 되진 않을 것 같고 하루에 하나씩 엑셀 방탈출을 재밌게 했고 사실 저는 공포라든지 추리에 관한 것을 막 엄청나게 좋아하진 않는데 한번 하다 보니까 되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시즌2가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되게 응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보고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대표적인 포탈에 엑셀, 방탈출 이렇게 검색하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끄적끄적님
그 블로그 이름이 끄적끄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거기로 들어가시는 걸 권해드리는 게 다른 블로그 분들의 후기도 되게 재밌고 팁이 많이 있지만 이게 엑셀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뭐라 그러지? 그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위험의 측면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일 처음 시작했던 끄적끄적님의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하시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게 사실 상업적으로 유통이 되는 게 아니기도 했고, 그냥 취미생활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유명해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해보면 되게 재밌는 시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벌써 이번 주에 한 실패 목록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이 녹음과 편집과 업로드 기간이라든지 콘텐츠의 길이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동안 즐겼던 팟캐스트라든지 뭐 방송이라든지 그런 콘텐츠들이 대부분 주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암묵적으로 그냥 저 혼자 겉으로 발설하지는 않았지만 주에 하나씩은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번 주 첫 번째 주를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실패 목록에는 첫 번째로 녹음과 편집과 업로드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하면서 조금 더 보완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실패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꾸준히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지난번에 책을 3권을 빌렸어요. 제 목표는 이걸 다 읽고 반납을 할 만한 그렇게 막 어려운 책들도 아니고 뭐 가볍게 읽으면 뭐 다 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빌려온 책이 3권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권만 다 읽었고 2권은 그냥 임시 보호했다가 그냥 반납을 했습니다. 최대 5권까지 빌릴 수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자제를 해서 3권을 빌렸는데 결국에는 한 권만 다 읽고 반납을 했거든요. 다 읽지 못한 책들은 뭔가 공개하기 부끄럽기 때문에 나중에 다 읽고 나서 후기를 공유하는 것으로 하겠고 요번에 읽었던 책이 좀 괜찮아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책 이름은 꿈은 없고요. 그냥 성공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제 홍민지 작가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홍민지 작가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이 책을 빌려야 되겠다라든지 홍민지를 검색해서 빌린 책은 아니고 서가를 지나가다가 이 책은 뭐지? 이 책은 뭐지? 이렇게 가볍게 보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충동적으로 발견했고 읽어봤는데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소개를 하는 건데 유튜브에 문명특급 아시죠? 거기 보시면 제제님이 나오시는데 제제도 뭐 지금은 연반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했지만 사실은 PD잖아요. 근데 이 문명특급을 여러 명의 PD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제는 출연을 하는 쪽에 비중이 조금 더 크다면
이 홍민지는 이제 기획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도 PD님이었고,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관한 이 세상에 고하는 이야기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벌써 이 일을 한 지 5년 이상이 되었으면 사실상 프로나 다름없거든요. 우리가 돈을 받고 일하기로 했으면 이미 아마추어가 되면 아니기도 하고, 뭐, 뉴 미디어가 이미 시작된 지도 유튜브가 우리의 일상 속에 많이 파고든 지도 5년, 10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문명특급 얘기하면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이고, 이제는 거의 메이저 분들도 문명특급에 가서, 예를 들어 영화 소개를 한다거나, 뭐 앨범 소개를 한다거나, 뭐 작품 소개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거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PD가 되었는지, PD가 되면서 배운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이제 후배에서 선배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세상을 리드하고 싶은지, 또 기존 세상 방식에 어떻게 적응해 오면서 내가 성장을 했고, 그런 얘기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재미있었고 흥미가 있었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바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참 좋았습니다. 세상에 딱 나올 때 그렇잖아요. 뭐 제가 지금 사회생활을 한 지 꽤 되긴 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뭐 새로운 회사에 이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근무 환경에 들어갔을 때, 이 사회는 내가 전에 있던 사회와 완전히 다르다 라던가, 그 법칙이 다르다라거나, 왜냐면 사람이 다르고 뭐 업종이 다르거나 지역이 다르거나 뭐 위치가 다르거나 그 매출 규모가 다르거나 하면 사실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일까, 내가 잘 적응해봐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들어가지만, 이 세상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나는 정보가 굉장히 적은 상태이고, 이미 그동안 일했던 사람들은 정보가 많이 있고 저에 대한 정보만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지만, 막내부터 지금 홍민지 PD가 팀장이 되기까지 직업인으로서 어떻게 생존을 해왔고 성장해 나갔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도 여러 곳에서 일을 해봤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이 사회가 그 직급 체계, 상위 직급 체계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 직급의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잘 소통한다라는 것은 사실 윗사람의 생각으로 소통을 하는 거지 아랫사람의 기준으로 소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적으로 아랫사람이 동의하는 소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하라니까 하라는 일도 사실 굉장히 많았고,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아래 친구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도 그랬었고,
근데 지금 홍민지 PD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이긴 하죠. 본인이 팀장인데 아랫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가벼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가벼운 농담과 질타, 그러니까 애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팀장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벼운 농담과 질타뿐만이 아니라 옳은 얘기조차도 할 수 없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열려있는 소통을 꿈꾸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연출자로서 깔아주고 싶은 판이 유연하면서 바운더리가 넓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연기자가 나왔을 때 그동안 맡았던 배역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 희극인이 나왔다면 이 사람은 정말 웃긴 사람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지만 홍민지 PD의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의 진솔한 직업 정신? 뭐 이런 거를 좀 더 돋보이고자 하는 연출? 돋보이고자 하는 편집? 그렇게 많이 구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것 말고 사람을 향한 시선과 태도가 굉장히 유연하고 바운더리가 넓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도 앞으로 더 많이 배울 것이 많이 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제 뒤에 들어올 사람에게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가르쳐 주고자 하고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배우자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도 상대방과 이제 업무 방식이 다르거나 환경이 다르면 또 아니면 개인적인 컨디션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 이 제가 속한 사회에서 어떻게 내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될지. 홍민재 PD는 성취가 돌아오면 그거는 팀원들과 함께 나누고 팀원들이 했던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실패들은 책임을 지는 측면에서 또 내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사실 에세이에 가볍긴 하지만 사실 사회과학 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도서 10진 분류표에 보니까 그 사회과학 쪽에 편성이 되어 있던데 꼭 그 미디어 업종이나 PD가 되고 싶지 않더라도 한 번쯤 가볍게 읽어보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는 게 아직까지 익숙하지는 않는데 누군가가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누군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 게 귀로 듣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행동의 제약이 적다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듣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흥미를 느끼거든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어떤 친구들이랑은 그 영역이 다 다르죠. 어떤 친구들이랑은 스포츠 얘기를 하거나 연예인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친구들이랑은
화장품 얘기를 한다거나 계절 얘기를 한다거나 뭐 자동차 얘기를 한다거나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는 또 이제 전자제품 얘기를 하거나 이제 문구류 얘기를 하거나 뭐 드라마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사람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포인트에 있어서는 친구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친구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좀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른이 되면서는 자연스럽게 친구의 풀이 줄어들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이제 학년 올라가면 새로운 친구들이 몇십 명씩 그냥 억지로 생기잖아요. 우리 반에는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1년을 지내면서 얘랑 이렇게 친해질 줄 몰랐는데 친해지기도 하고 아무래도 친구 풀이 계속 생기는데 어른이 되다 보면 뭐 회사 사람들이랑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게 전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걸 볼 때도 둘이서 떠드는 그런 컨텐츠도 되게 좋아요. 진짜 별거 아닌데 종알종알 하는 이야기들 좋아하고 사실 팟캐스트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팟캐스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오고 주로 뭐 짧으면 3, 40분 길면 뭐 1시간 반, 2시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순식간에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일할 때는 듣지 않는다고 해도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뭐 샤워하면서 좀 더 틀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좀 더 듣는다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고 재밌어요 라고 하시면 정말 좋겠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수다를 떨어주고 이런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병상에 있는 사람이 외로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오랜 수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고민이 있는데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내향적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로 나가고 싶은데 그 누구도 기회를 주지 않아서 혼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걸 듣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제가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지내왔던 일들을 사실 재미있게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재미와 위안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녹음하려고 지난주 연휴부터 녹음 미리 해놔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루다가 연휴의 끝자락에 겨우 녹음을 해서 연휴가 끝난 다음에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실패 목록은 녹음과 편집과 업로드 그리고 다 읽지 못하고 반납한 책 또 사실 실패 목록 되게 많거든요. 방 정리도 지금 다 못했고 또 계절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여름 옷도 좀 꺼내야 되는데 귀찮더라고요. 또 정리하다 보니까 나온 중고 물품들 새 물건이 많아서 당근마켓에 좀 올려봐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아직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미루고 사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있다면 나와주세요. 같이 미루고 있는 사람 함께 합시다. 매일매일 사는 게 어쩔 때는 참 쉽고 재밌는데 어쩔 때는 참 어렵고 내일은 또 어떻게 사나 싶을 때가 있죠. 어딘가에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